터치 케이스? 뭔가 좀 생소하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사생활 침해까지 갈 수가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정말 이슈가 많은 카카오톡에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를 여러 차례 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요 내용을 좀 준비해봤고 또 아이폰에 관련된 내용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요 내용까지 같이 알아볼 건데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바로 얼마 전이죠. 카카오톡은 이 친구 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한테 혹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슈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은 바로 위치 공유 기능인데요. 이번에 카카오가 친구 위치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에는 최대 6시간까지만 가능했던 위치 공유를 아예 무제한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유를 종료하지 않으면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위치 공유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위치 공유를 그만하고 싶어서 제가 앱을 종료했더니 이렇게 종료한다고 제 위치 공유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그룹 나가기를 눌러서 완전히 종료를 시키거나 이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내 위치 숨기기를 설정해야지만 내 위치가 더 이상 전송이 안 되게 돼요. 생각보다 좀 번거롭죠.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뭐 치매 환자 같은 분들에게 사용하면 또 정말 좋을 만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이 기능을 좀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사생활 침해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약간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부정적인 쪽이 지배적이긴 한데 이렇게 이슈가 된 거를 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카카오톡은 말 그대로 국민 메신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 이게 내 생활 전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라고 해도 민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 이번에 정말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친구 탭 개편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었죠. 거기에 이것도 개선한다는 게 11월 달에 해주기로 해놓고 지금은 12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업데이트까지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요즘 카카오톡에 정말 숨 쉴 틈 없이 엄청나게 기능 업데이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챗GPT나 카나나 AI 요약, 새 AI 에이전트까지. 이게 말은 좋은데 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은 굉장한 피로감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런 타이밍에 정말 민감할 수 있는 이 위치 공유 이슈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플 쪽에서도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아이폰의 케이스 안에 터치 인터페이스를 넣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17 라인업과 함께 케이스, 스트랩, 범퍼, 맥세이프 배터리 등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엄청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세희 미야케와 콜라보한 아이폰 포켓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개인적으로 이건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이 인기가 엄청 많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콜라보 제품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잠깐 그렇게 몰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바로 이 맥세이프 그립인데 이것도 한정판 에디션이라고 해요. 국내에는 딱히 출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새로운 액세서리들을 출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터치 케이스를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터치 케이스? 뭔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이 케이스 안에 압력이나 터치 센서가 들어가서 이 대부분의 아이폰의 기본 조작 기능들을 이 케이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애플이 제출한 특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물리 버튼 기능을 케이스로 넘기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폰이 이 케이스를 인식하게 되면 물리 버튼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케이스에서 터치로 물리 버튼의 기능들을 조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로 들었을 때는 좀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2027년에 출시되는 20주년 아이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20주년 아이폰의 경우 올글래스 아이폰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애플이 측면까지 모두 디스플레이로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측면까지요. 이렇게 되면 물리 버튼을 넣기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물리 버튼 기능이 들어간 이런 터치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필요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건 뭐 사실 우리가 뭐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그냥 투명 케이스 같은 걸 구매하려고 해도 거의 7만원, 8만원 요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아무 기능도 없는 케이스가 7, 8만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좀 더 특별한 기능들이 들어간 케이스를 판다? 제가 봤을 때 아마 20만원은 좋게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 케이스가 진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바로 아이패드 미니 8세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번 소식을 정리하다가 여러가지 재미있는 팩트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미니 8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고급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는데요. 드디어 OLED가 들어갑니다. 화면 크기도 베젤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보다 살짝 넓어질 거라고 하고요. 여기에 120Hz 프로모션까지 들어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서 작은 화면에서도 프로의 느낌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이패드 최초로 생활방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조나 주방 근처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데서 사용할 때 은근히 좀 불안한 면이 있는데 만약 생활방수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성능도 크게 올라갑니다.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도로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면 미니는 더 이상 단순히 작은 아이패드가 아니라 휴대성이 좋은 굉장히 고급 패드, 이런 느낌의 제품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 생기겠죠. 바로 가격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현재 $499인데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599대까지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보면 대략 1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아이패드 미니의 한국 가격이 74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얼추 9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아이패드 에어 OLED 모델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아이패드 미니가 아니라 약간 아이패드 미니 프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새로운 미니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지금 구매는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톡 이슈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미니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또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카카오톡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진짜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카카오톡을 정말 많이 쓰는 입장이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톡을 거의 다 메인 메신저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신저에서 이제 조금 불필요한 기능들, 아무리 회사 수익을 위해서 이제 확장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넣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 일상에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면은 또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관한 의견도 있으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